어떤 신혼부부의 전세 계약권을 진행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분들은 해당 전세 계약의 안전장치로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을 한꺼번에 다 하고 싶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보니 깡통빌라 사기 사건을 비롯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은 각 제도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임대 계약을 한 주택의 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확정일자 부여자나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토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혹은 등기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 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몇백원 수준의 아주 저렴한 금액이고요. 확정일자의 효력인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전세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설정하는 권리로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의 대항력과 비슷한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주택을 경매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심리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는 달리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일 제3자에게 매매를 해버리는 사기 수법에도 다른 제도들에 비해 비교적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정이 가능하며 사람이 아닌 법인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법무사를 통한 위임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제도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세 가격의 하락 또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혹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그 이후에 기관이 임대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일종의 대위 변제와 같은 절차입니다.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전세권 설정에 비하여 가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요즘 트렌드에 따라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전 과정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수료 또한 전세권 설정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 전세금을 2억이라 가정했을 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조회해본다면 3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요. 보증보험 상품에 따라 비용을 더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보장에 비해서 나쁘지는 않은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특징들만 보자면 모두 다 완벽한 제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도별로 주의사항과 리스크는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다면 선순위 대출이나 권리자들로 하여금 보증금을 제대로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의 경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별도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하고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대항력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입과 더불어 점유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린다면 해당 주택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직장이나 기타 사유들로 인하여 잠깐 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지역에서의 주택 청약 등과 같은 제도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이 종종 쓰이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전세권 설정 또한 확정일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심지어 전세권 설정의 효력은 해당 주택의 토지 아닌 건물에만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확정일자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모든 주택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과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등기 신청 절차도 일반인들이 해내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불친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통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비용 부분도 전세보증보험에 비하여 비교적 비싼 편인데요. 이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전세금을 2억 원이라 가정한다면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생각보다 만만한 금액대는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앞서 말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단점을 일부 보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나름대로의 리스크는 존재하는데요. 일단 전세보증보험은 확정일자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또한 이길 0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악용하여 그 짧은 찰나에 제3자에게 주택을 매매해버리고 그렇게 대항력을 무력화시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말 그대로 잘 설계된 사기인데요. 사례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더 우선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계약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개인 신용보증의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가입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치 않지만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만을 부여받을 때 몇백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거에 비하면 비교적 적지는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전세 계약에 대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유형, 전세 금액, 그리고 해당 주택의 설정 상태, 즉 위험도를 평가하여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암 관련 병력이 있을 시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모든 제도에는 주의사항과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전세보증보험을 모두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모두 함께 한다고 해서 결코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음먹고 행하는 잘 설계된 사기들, 그리고 갭투기 매물들, 이렇듯 위험도가 존재하는 계약들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러한 사고들이 흔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경험과 주변의 사례들을 미루어 보아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는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고, 만약 그러한 것들을 혼자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당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참고하여 굉장히 주관적으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월세 계약이거나 혹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이내인 소액 전세 계약일 경우 확정일자만을 부여받아도 충분하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출이나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확정일자만을 부여받아도 충분하겠지만 굳이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면 전세보증보험을 추가할 수 있다. 대출이나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라면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세보증보험을 강력히 추천한다. 대출이나 선순위 권리자로 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라면 총 담보 비율을 체크해본 뒤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당 주택에 대출이나 선순위 권리자가 없고 심지어 시세보다도 현저히 싼 매물인데 무엇인가 왠지 모르게 찝찝함이 어딘가에서 밀려온다면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세권 설정을 추천한다. 주택 매매가입의 전세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세보증보험을 강력히 추천한다. 주택 매매가입의 전세가가 현저히 높아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세권 설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택 매매가입의 전세가가 현저히 높고 심지어 대출이나 선순위 권리자까지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냥 그런 계약은 하지 말자. 모두 대한민국 갭투기의 재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깡통 전세를 구별해내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